자, 드디어 북런던 더비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필이면 두 팀 모두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 16일 새벽 5시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북런던 더비 원정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 이제 입중계합니다. 자,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 토트넘이 FA컵과 리그컵에 승리는 했는데 네. 찜찜하죠.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컵 대회에서 반짝반짝 포스테코글로 감독 연명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부상자들이 그렇게 뭐 대거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전열에서는 이탈한 선수들이 많은 상태로 이번 경기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브리그 테모스하고의 FA컵에서 대승을 했는데 120분을 다 뛰어야 했었기 때문에 경기 보셨습니까? 테모스전? 네, 테모스전 저도 봤는데 네. 이게 처음 선발 명단 봤을 때부터 의아했거든요. 저는 진짜 전원 로테이션 가능할 줄 알았는데 1.5군. 그래서 이길 줄 알았어요. 솔직히 테모스한테 미안하지만 U21이 나와도 이겨야 되는 네, 경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를 생각보다 많이 기용을 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연장 120분을 뛰고 또 휴식을 줄 것처럼 했던 선수들도 30분 이상씩 다 뛰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뭐 이기긴 했지만 좀 이런 것이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베르노도 부상당했고 예. 그런데 포스테코글로는 경기 끝나고 나서 무슨 소리냐 우리 올라갔다 통화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계속 이제 테모스에 대한 극찬과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약간 좀 주의를 분산시키는 뭐 멋있는 얘기고 많은 얘기긴 한데 지금 토트넘이 그런 낭만 챙길 때이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경기 운영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좀 낭만 있고 사실 이렇게 1부와 5부의 대결이 FA컵에서도 흔치는 않기 때문에 예. 이번 그 토트넘이 이번 FA컵 3라운드 이슈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브리그 그 테모스 팀에서 뭐 자라 알바생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배관공도 이번 이 경기에서 그 그렇죠. 플레이 오브 더 매치 받았고 예. 그래서 식량 굉장히- 기사.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택시 드라이버도 예.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걸 했는데 그거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흐흐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이럴 경기가 아니었는데 게다가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크죠. 이제 컸고요. 그래서 주전급 중에서 보면 포로, 비수마, 그레이, 존슨 이렇게 120분을 예. 다 뛰었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들이 또 하나같이 지금 그 대치자가 마땅치 않은 그렇죠.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베르너를 톱으로 쓴 게 좀 이슈였어요. 예, 그렇죠. 이게 베르너 살발했습니다. 진짜 네. 살발했어요. 경기력. 그 후반에 나온 그 프리헤더인데 골키퍼한테 안겨주는 그거는 조금 진짜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일반 팬들이 보면서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니면은 뭐 우리 동네 누가 저거보단 잘하겠다. 어쨌든 프로 선수고. 야 나도 이렇겠다 뭐 이런 네. 거죠. 예. 네. 그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부족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베르너는 지난 경기만 놓고 보면 그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이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오브리가 여러분 네. 프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베르너를 굳이 톱으로 내세우고 베르너에게 상당히 긴 출전 시간을 준 이유가 저는 베르너 살리기였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죠. 지금 토트넘이 공격수를 또 엄청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히샬리송 부상 얘는 진짜 뭐 존재하는 선수인지 모를 정도로 돌아오질 않고 있고 솔람키가 뭐 있고 하지만 득점원이 다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소득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90분 동안 0대 0이었다는 거는 상당히 치욕적인 게다가 주전 선수를 많이 뛰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만나는 이제 북런던 더비입니다.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성적이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아스날이. 예. 그래서 최근 리그 5경기만 놓고 보면 1무 4패 절대적 열세고요. 네. 그러니까 아르테타 축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2022-2023 시즌 이후에는 이긴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3연패더라고요. 예. 이게 북런던 더비 사실 토트넘이 갖고 있었던 최근에 그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스날보다 높은 순위로 마치는 시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마저도 최근에 이제 깨졌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고 무엇보다 홈에서 계속 털리고 있다는 게 토트넘한테는 상당히 지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글에서 뜬금없이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솔 캠벨을 모델로 내세워서 또 그거는 저는 그거 기획한 사람도 또라이지만
출연한 솔 캠벨도 진짜 상또라이가 아닌가. 어그론 제대로 끌겠죠. 내용도 좀 심하던데 와 그거 그렇게 되나? 이 그러니까 그 코시엘이 이렇게 벗어가지고 네. 보르도 그 이적 발표한 것처럼 그 정도로 유니폼 사실상 바꿔 입은 건데 그런 광고를 왜 찍었지라는 생각이 돈을 많이 드네요. 줬겠지만 예. 근데 아무튼 이거는 약간 공격적인 거잖아요. 토트넘 팬들 상처에 기름이 소금 뿌리는 예. 뭐 그런 거고 솔 캠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장이었고 계속 팀에 잔류할 것처럼 재계약할 것처럼 하다가 이적료 없이 그냥 아스날로 가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건 죽을 때까지 벗어 던질 수 없는 원죄입니다. 그쵸. 아무튼 그런 선수가 이 광고 찍고 하면서 북런던 더비에 집중되는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토트넘은 상대전에서 밀리고 뭐 부상자들도 좀 빠져 있고 체력도 소진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아스날은 어떻습니까? 아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공식 3경기에서 무승 그러니까 네. 1무 2패 거두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고요. 그렇죠. 아스날도 올 시즌에 어쨌든 모든 대회 살아는 있었는데 예. 일단 리그컵 4강 1차전 뉴캐슬한테 완패를 했고 홈에서 그렇죠. 그리고 FA컵에서도 퇴장자가 있는 메뉴한테 졌고 분위기 진짜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더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두 경기 모두 주전을 내세울 수밖에 없던 경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전의 체력 안배나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 아스날의 대진이 확실히 맨유랑 하는데 FA컵에서 2군을 모르겠습니다. 그 잘 나갈 맨시티 포압 감독이라면 아마 저는 주전들을 안 썼을 것 같은데. 아르테타 감독 벵거도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벵거는 원래 유명했죠. 네. 컵 대회 때 4강이나 가야 지원 내고.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도 졌기 때문에 PK도 놓치고 그쵸. 승부차이 끝에 패배하고 타격이 상당히 큰 상황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제 토트넘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그 아스날 부상자 많은데 좀뭐 봐줄 거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했어요. 내가 포스테코글루라도 그건 좀 어이가 없지 않나? 부상자로 따지면 여기가 더 심한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걔들도 안 봐줄 거다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던데 아무튼 그만큼 어쨌든 아스날도 이탈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게다가 최근에 폼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제주스가 십자인대 파열이 이거는 꽤 근데 제주스는 큰 부상이 너무 많아요. 네. 잔부상뿐만 아니라. 정말 기회 없다가 최근에 좀 바짝 잘했었는데 그렇죠. 좀 이탈을 한 상황이 돼서 아스날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많이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뭐 이번 경기 어쨌든 그 리그 경기입니다. 아스날이 리그에서는 토트넘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승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네. 뭐 아스날의 흐름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스날한테 되게 신뢰되는 자, 아스날 치고는 그런 거죠. 네. 아스날 치고는 토트넘과 비교해서 12다리가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경기 승리하면은 아무튼 이번에 리버풀하고 노팅엄을 비겼기 때문에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은 여전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현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리버풀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노팅엄도 잘 나가고 그렇죠. 있고. 리버풀이 네. 경기 숫자가 더 적잖아요. 예, 그렇죠. 게다가 리버풀이 노팅엄한테 지난번 졌잖아요. 이번에도 비겼습니다. 예. 아무튼 노팅엄한테 절을 해야 되는 아스날인데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부진과 우승 경쟁의 어려움과 이런 거에 어떤 발단은 결국에는 에이스죠. 사카가 빠지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사카의 비중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아스날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와중 과정에서 이제 2강 인적 설정도 나오고 했던 건데 이 사카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은화네리도 지금 그렇죠. 부상 이탈을 부상이죠. 했고 네. 또 제주스 역시 지금 빠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쓰리톱이 거의 현재 상황으로는 트로사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예상되는데 지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렇죠. 예. 셋 다 안 좋죠. 셋 다 거의 뭐 스탯만 쌓는 수준. 그러니까 트로사르는 스탯도 좀 못 쌓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하베르츠가 현재 1위긴 합니다. 득점 1위긴 한데 뭐 리그 7골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뭐 마르티넬리는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쩌면 스털링이 아주 드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으나 최근 경기력은 영 별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로사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이렇게 쓰리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수비진도 벤 화이트 부상당했죠. 토미야스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죠.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도 계속 잔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리엔 팀버가 이번 경기 돌아온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경기에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할 경우 라이트백에 미드필더를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토마스 파티. 예.
아스날의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확실히 아스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아스날 상황도 낙승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까 제가 10위달이 얘기한 건 10위권 바깥에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들 순위까지 반영을 하면 토트넘이 지금 13위입니다. 예, 맨유가 14위고 맨유 2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13위라는 것은 지금 강등권하고도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굉장히 토트넘한테 중요합니다. 특히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적으로 뭐 경질성은 없고 내부적으로도 그 신뢰관계가 탄탄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북런던 더비 치면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요건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벵거 감독이나 누누 감독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교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런던 더비 패배에서 비롯된 그런 거였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기대를 언덕은 이게 우리가 한국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해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 뭐 마냥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다른 시즌들처럼 뭐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처럼 손흥민만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잘한 장면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현지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죠? 네, 그게 100% 억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어쨌든 지금 단순히 기록을 봐도 리그에서 한 달 동안 골이 없고요, 지금. 네. 뭐 다 따져도 그 올림픽 골, 네. 그 코너킥 득점. 맨유전. 네. 그게 마지막 골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비빌 언덕이기도 하고 북런던 더비 때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한테도 또 하나 이게 좀 입증해야 되는 무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믿을 건 손흥민이다라는 거는 FA컵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오브리그 상대로 공격진의 주전급인 베르노와 존슨을 투입했으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손흥민이다. 결국엔 클루셉스키다. 이런 걸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었겠고. 인조잔디가 가장 그 자연스러운 토트넘의 남자 손흥민. 프리시즌 때 한국에서 그쵸. 뭐 이렇게, 자주 차니까. 쉴 때도 그렇고 하는데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 연장전 나와서 30분 뛰었고요. 근데 현지 매체 평가들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 에이스 이런 선수들은 좀 그 탑급 활약을 안 하면 좀 더 냉혹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후반전에 섭세비하고 손흥민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요. 연장전 때 네. 그래서 굉장히 북런던 더비 앞두고 활약을 기대할 만한 컨디션으로 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히샬리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조심스럽게 이제 한 2달 동안 네. 경기를 못 나왔던 히샬리송의 복귀가 점쳐지는 이번 라운드입니다. 2달밖에 안 됐어요. 훈련은 진작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선발 자체는 손흥민, 솔랑케, 클루셉스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히샬리송이 복귀를 한다면은 그래도 솔랑케나 손흥민이 체력 안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히샬리송이 돌아온다면은 이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뭐 미드필더나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제임스 메디슨은 아마 빠질 것이다라는 현지 예상이 있더라고요. 네, 포로가 진짜 못했어요. 그 자라 알바, 그 옷가게 자라 알바하고 그날 경기 전에 그 그물 수리했던 그 친구한테 털려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토트넘은 전술을 안 바꾸는 팀이고 포로 쪽이 구멍이라는 거를 모든 오브리그 팀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포로도 저는 요즘 스펜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스펜스를 오른쪽 선발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와 근데 포로도 멘탈 털렸겠네요. 예를 네. 들어 우리가 축구하듯이 하면 네. 야야 저기다. 네. 이걸 오브리그 한 선수한테 들었다라면 그러니까 대놓고 계속 들어오는데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지 평점도 굉장히 안 좋게 받았었고, 뭐 베르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수비 구성에서 그런 변화 정도는 생각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양민혁 선수가 FA컵 때 우리끼리 막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선발 가능성도 막 얘기했었는데 결국엔 명단 제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아직도 저는 이게 왜 명단이 제외가 됐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아쉬운 상황이지만 또 토트넘에 합류한 지 한 달 정도 됐다 이런 네. 걸 또 고려하면은 마냥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은 또 아니고요. 네, 리버풀전 때는 벤치에 뭐 앉았었는데 네. 그니까요. 그래서 더 이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부상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번 경기는 현재로서 뭐 전망이 밝진 않지만 당연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런던 더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긴 합니다. 아스날이 일시적으로 노팅엄이 어제 리버풀하고 비기면서 3위로 지금 내려앉아 있거든요.
게다가 첼시가 여전히 또 뭐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도 이 경기를 만약에 지면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뉴캐슬도 좀 올라오고 맨시티가 본격적으로 지금 그 펩 감독이 신변 정리가 이렇게 디보스 딱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이 경기 지면 여기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 팀에게 중요한 경기고요. 그리고 딴 걸 떠나 손흥민 선수의 지금 리그 득점이 한 달 동안 없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좀 골이 꼭 터져 나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예상 간단히 해볼까요? 스코어 예상? 저는 잘하잖아요. 저는 가슴 아픈 스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대 몇? 전 3대1. 3대1 패배? 네. 시청자는? 저는 2대1로 토트넘이 지지 않을까. 저는 2대2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멀티골. 이게 아스널은 세트피스를 가장 잘하는 팀이고 그렇죠. 세피스 그 얘기를 우리가 안 했구나. 하여튼 세피스 정말 센 팀인 거 맞고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토트넘이 대비를 또 안 하기로 유명한 팀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라면 안 하겠습니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킨스키가 제공권 처리가 좀 불안하더라고. 얘가 네. 발밑은 정말 좋은데 세피스에서만 전 잘 막으면 의외로 이렇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좀 선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세피스 2방 먹고 손흥민 2골 넣고 2대2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이 예측이 맞는지 여러분 제 입중계를 같이 참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